그 사람의 말투, 기분, 태도, 그 사람의 이런 보여지는 모습을 넘어서 이 모든 게 사람을 대하는 지능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지능이 높다고 사회가 딱히 서울대 같은 마크를 주진 않죠. 그런데 서울대도 나오고 인간을 이해하는 지능도 높다면요, 이 사람은 돈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강남 상위 1%의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강남대로 건물 주더라고요. 수천 년 된 성경책에는 더 무서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끌어당김과 끌어당김을 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보다 더 강하게 쓰여진 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테오카라 부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1950년대에 인지과학자 콜린 체리는 인간의 특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스타벅스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 차도 우리는 상대의 말만 정확하게 집중하는 능력을 발견한 건데요. 진짜 우린 그 시장 바닥 같은 꽉 찬 스타벅스 소음에서도 상대랑 그렇게 수다를 잘 떱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춘 것처럼요. 그리고 50년 뒤 하버드대 교수인 크리스타키스는 이 주파수가 3단계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친구, 내 친구의 친구, 내 친구의 친구, 친구까지요. 뭐가 퍼져나갈까요? 비만, 가난, 행복, 그날의 기분, 성공, 모든 것이 비슷한 결을 따라 퍼져나가는데 딱 인간관계에서 3단계까지가 가장 강하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뚱뚱하고 가난하고 불행하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서로 얽혀서 그 영향을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당신 주변엔 뚱뚱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불행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3단계 연결에 충격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제 주변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존의 사람들을 끊어내니까 4달 뒤 50kg나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크리스타키스가 맞았던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와 봅시다. 세상을 아는 것은 지능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도 지능입니다. 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를 100%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능의 비밀을 알면 당신은 돈이 아닌 돈을 움직이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 작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저보다 스펙이 위인데도 저한테 되게 친절하고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나보다 학벌도 좋고 나보다 훨씬 더 지위도 높은데 뭐가 아쉽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심지어 저한테 도움을 받아갈 것도 없어요. 굉장히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 1000명 가까이 만나봤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히 다른 지능만 높은 게 아니라 배려의 지능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이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을 발견을 했고 3가지 방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려의 지능을 넘어서 어떤 순간에 차가운 지능으로 바뀌어서 정확해지는지를,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려의 특징이 높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만만해 보입니다. 마치 제가 5성급 호텔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프론트에서 그 직원을 마주하는 느낌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배려지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보니까 얘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나, 이런 걸 생각할 정도로 배려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려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좀 굽히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인간의 약육강식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굽히네? 이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둘씩 맞춰주기 시작을 하는 게 굽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굽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서없이 말해도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배려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두서없이 말해도 그 안에서 핵심을 발견할 만큼 굉장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서없이 말해도 그 안에 요점을 정확하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만만한 데다가 내가 두서없이 말해도 그냥 깊게 공감까지 하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차가운 말도 굉장히 따뜻하게 들어줘요. 우리가 뭐 오늘 있었던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돈이나 요즘 고민이, 인간관계나 각종 꼬여있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해도요, 정말 내 편에서 듣고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는가 하면은 정말 공감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요, 듣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딜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나, 이런 걸 생각할 정도로 배려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3가지 신호를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고 내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해도 깊게 공감을 해주고, 내가 막 차가운 말을 막 뱉어도 따뜻하게 공감을 해주니까 이게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연인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요, 마치 내가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로 우리의 착각일 때가 많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배려의 지능이 굉장히 높아서 나오는 3가지 특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배려의 지능이 높아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만나보면서 그 3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요,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디테일을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대가 스타벅스를 가도 돌체라떼를 시킨다는 것과 두유 옵션을 좋아하는 거랑 몇 가지 엑스트라 넣는 것까지 기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먼저 나와서요, 우리가 10분이 늦어도요, 먼저 음료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음료를 시키는 것조차도요, 돌체라떼랑 두유랑 우리가 좋아하는 엑스트라 옵션을 갖다가 정확하게 넣어서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10분 늦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20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디테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태도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뭐 10분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 사람은 10분 먼저 도착하는 게 디폴트 값이고 20분을 기다리는 거를 조용히 보고 있어요. 그냥 배려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건 일부러 듣기 좋으라고 아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요새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 인간관계가 이렇게 꼬여있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카드값에다가 막 돈하고 이렇게 막 휘몰이치고 있어.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요, 고민을 이야기할 때 답정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그 답정너에 맞게끔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줘요. 그 답을 반사시켜줍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라면 어떨까? 내가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떨까? 그걸 생각할 만큼 배려 지능이 높아서 그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요, 8대2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화의 80%는요, 주로 우리예요. 그럼 20%는요,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 20%조차요, 우리의 80%를 조금 더 깊게 물어보기 위한 20%예요. 저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레리킹인데요. 이 레리킹은 대화의 신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CNN에서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20%는요, 철저하게 상대의 깊은 속을 끌어내는 질문으로 20%를 씁니다. 제가 그렇게 레리킹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상위 1%의 배려지능이 높은 사람들도요, 20%를 자신의 말이 아니고요, 상대의 80%를 묻는 질문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인기가 많고 매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배려를 하고 서로의 선이 정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데 정작 우리는 기분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배려가 태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단계에서도요, 이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과 있을수록 이 평범한 사람들은 되게 달달해집니다. 되게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이 사람은 항상 나의 모든 걸 맞춰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나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살짝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두서없이만 해도 되게 깊게 공감해주고, 막 차가운 것들은 막 뱉어내도 따뜻하게 녹여주고, 심지어 스타벅스에 가서 내가 10분 늦었는데 돌체라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세팅해놨고, 항상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람의 질문까지 나를 위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은 뽕에 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배려 지능이 정말 높다는 거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져요.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인간관계에서는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과 있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 편안하게 해주는데 어떡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배려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사실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배려의 지능이 높을수록 차가운 지능은 더 높아요. 그래서요, 선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이 배려의 지능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편안해지게 되면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무례함의 습관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배려의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차가운 지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호의가 권리가 되는 걸요, 그 사람들만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들한테 쉽게 대할 때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요. 다 맞춰줄 것 같았던 사람이 다 냉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미 게임은 끝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무례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안함에 속아가지고 무례해진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선을 통보해요. 안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요, 배려 지능이 높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능도 높다는 거를 같이 아셔야 돼요. 벼가 익어서 숙인 거지 날 것이라서 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차가운 지능이 굉장히 높고요, 중심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위에서 이렇게 촐싹거리지 않아요. 이 중심이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주 단단해요. 중심이 무겁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영화처럼 반전이 있어요. 배려 지능이 높았던 사람은요,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나한테 집중하는 것 같고,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 되게 뭔가 수그리는 것 같고, 나한테 되게 디테일을 다 챙겨주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실수였던 겁니다. 자기 안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의 안에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려의 지능이 무섭게 높을수록 만만해 보였던 겁니다. 자기 안에 빛이 충만해서 바깥의 이런 화려한 빛들에 휘둘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막 바깥에서 휘둘리고 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이미 이 안에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그냥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선이 넘어가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끊어낼 만큼 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려와 만만함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막 차가운 걸 던질 때에도 이런 차가운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고 자신이 차가운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들을 안아주고 다듬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심이 엄청나게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 지능이 높고 나한테 잘 맞추는 것 같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중심에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빛이 밝은 사람들요. 그래서 그 빛을 반사시켜서 남에게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요. 그걸 우리가 배려라고 불렀는데 사실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단단함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단단함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바깥에 인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고 잘 맞춰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 안의 빛에, 우리 안의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야지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남을 안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의 빛이 아니라 내 안의 빛을 발견하는 레이저책을 썼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간관계나 복잡한 사회생활로 많이 복잡하다면요, 바깥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안이 어두운 걸 다시 보십시오. 눈을 감아보세요. 나의 어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두운데 어떻게 남한테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랑 사회생활에 시달렸다면요, 바깥을 보셔야 될 때가 아니고요, 내 안을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게 배려 지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깥의 빛은 다 됐고 여러분의 빛이 정확하게 응축이 돼서 나의 단단함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되게 친절한 사람으로 보고요, 여러분은 서로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빛이고 빛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배려의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바깥 사람들한테 높은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한테 높은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존중해야지만 남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배려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막 차갑게 말을 해도요,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배려의 지능이 높은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많이 지치셨으면요,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조용히 방 안에 혼자 계셔도 좋고요, 조용히 이제 자기 개발을 하실 때입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잠깐 좀 줄이시고요, 여러분한테 계속 집중을 하시면서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배려 지능이 높아지는 진짜 의미입니다. 요새 많이 지치셨으면요, 많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야 될 신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배려 지능을 높이세요. 누구였죠? 남한테 배려 지능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한테요. 그러면 남한테 배려하는 거는요, 식은 죽 먹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고 우주의 원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